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간밤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상승폭을 더 확대시키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 종목의 개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주들도 좀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 그리고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오늘도 50분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부터도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이 보이실 텐데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TV 화면 인증 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 좋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뭔가 기대치에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 막상 그렇게 막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이 애매모호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시장도 뭔가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지만 뭔가 살짝의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일수록 항상 우리는 앞서서 어떠한 테마 종목들이 움직여줄지 항상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선취매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종목들 선취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기에 대한 힌트들 제가 또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첫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을 살펴보자면 그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돌아오나 싶더니 계속해서 좀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진짜 3월인데 3월에는 수익을 봐야 할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함께 하시는 빅스 대표님께서는 전략을 굉장히 잘 잡으십니다. 별명이 찍스 혹은 메타빅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략을 정말 잘 세우시고 그리고 시장 이슈에 맞는 그리고 테마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내셔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쉽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3월 달에 내신 수익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16%가량 수익을 드렸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날 매수를 했는데 3월의 첫 거래일 날 단 2거래일 만에 수익을 12%나 드렸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금 이슈로 올라가면서 이 종목 당일날 진입하시고 당일날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시장, 오늘 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던 시작은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혹은 매물 출회가 나오는 시점 속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샀다가 내려올 때 파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 전략을 잡고 수익까지 받아 먹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나도 확실하게 챙겨보고 싶다. 좋은 종목으로 한번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타점 받으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46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옆을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목에 대한 전략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 꼭 한번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은 좋았는데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아, 그럼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또 신고가를 썼는데 국내 증시는 한 달 내내, 사실 한 달이 뭡니까? 한 2달 동안 그러니까요. 이 제자리만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이 지칠 만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엊그저께도 한번 똑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2달 동안 정말 이제 사실상 좀 시장이 어느 정도 테마가 좀 빨리빨리 좀 돌아주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보고 그래도 투자를 좀 꾸준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좀 버티기가 어려운 시장이 요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또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뭔가 상승 부분을 다 유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의 상황을 먼저 좀 지켜볼게요.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대, 코스닥은 0.7%대에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우리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어제는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사실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지만 기관이 엄청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눌러앉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은 선물지수에서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현물에서 좀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좀 시장이 탄탄하게 좀 받쳐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지수 차트상으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큰 재미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시장인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자로만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금요일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올라가는 업종들보다는 이 골고루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엔 지금은 이 시장 자체가 강한 상승 모멘텀들은 많이 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점은 악재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시장은 결국엔 언젠간 방향성은 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나올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나올 확률들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시장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점검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부터 올라갈 종목들 또 우리가 이제 그 종목들 미리미리 캐치를 해둬야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또 테마의 순환매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오늘 또 VS 종목들도 꾸준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을 거고요. 마지막에 원탑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작은 좋았지만 장중에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월의 첫 거래일 굉장히 반짝 1% 넘게 양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빅스 전문가님이거든요.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는 단타도 정말 잘 내시고요. 또 종목 선별을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주식 방송의 주식 라방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다음 날 시초가로 들어가더니 당일 날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TLB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날 우리에게 드린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노란톡방 안에서 단타로 진입을 했는데 10% 가까운 수익을 당일 날 챙겼는데요.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나는 지금 3월 달에 계속해서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 왜 저
대표님은 계속해서 빨간불인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전략도 잘 잡으시고요. 다음 주도할 만한 테마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시고 전략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매매를 하십니다. 나도 우리 빅스 대표님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쉽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 포트 안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점검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다음 이 후발주 혹은 다음 시장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선물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종목에 대한 선물들 그리고 내 포트에 대한 점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4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TV 화면에 사진 찍거나 아니면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인증이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인증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혹은 방송 중간중간에 바로 내보내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한국 BNC vs HLB 제약 들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등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4월, 5월에는 암 학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HLB 제약을 12시 전에 기점으로 봤다면은 네. HLB 제약을 좀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후장이잖아요. 네, 오후장이 좀 들어서면서 왜냐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비만 치료제 이슈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종목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12시 전에 기점이라면 HLB 제약은 매수 타점으로 유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가요? 네, 이미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야 되는 이 분산 투자, 분할 매수의 구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차트를 잠깐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HLB 제약 12시 전에 기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잠시만요. 두 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HLB 제약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차트상으로 분봉 차트상으로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분봉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12시 전에 기점이라면 제가 말했던 구간이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이때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시점이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고점을 돌파하기 전의 시점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21,500원입니다. 21,500원인데 자,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도 21,500원의 구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확하게 N자 패턴을 그려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아까 전에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저희가 노란톡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매수 타점을 드릴 수도 있었던 위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한미반도체 차트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종목도 많이 올랐었지만 결국에는 조정 이후에 다시 양봉을 그려줬고요. 그 양봉도 그냥 양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을 그렸었어요. 수급이 동반된. 자, 그 장대 양봉으로부터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특정 지지 구간까지 형성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기다립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확실하게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15% 이상 상승이 나오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자, 이틀간의 조정. 물론 하루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날 반등은 만들어냈지만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의 조정이었어요. 근데 이날 이미 음봉 하나만으로도 절반 이상 내려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라도 사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됐지만 자, 그 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이 종목은 지금 저항과 지지가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부터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1,500원 구간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단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VS 종목에서 힌트를 좀 많이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이 종목 만약에 조금 단타라도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22,600원 부근에 좀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수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 어찌됐든 우상향 파동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나마 5% 정도의 손절가를 놓고 공략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매수 시점은 22,6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22,000원 구간에서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평단가가 맞춰지게 된다면 손절가는 대략 3%대로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나 지금 오후장에 단타 종목 하나 보고 싶다 하시더라고 한다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 BNC랑 HLB 제약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됐든 HLB 제약은 이미 넘어갔고 지금 시점으로만 본다면은 한국 BNC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전 있어요. 그래서 한국 BNC를 선택하실 줄 알았어요. 한국 BNC는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 종목은 이 상승폭으로만 따진다면 네. 살짝 좀 잡기가 애매해요. 지금 당장 잡기가. 어.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쯤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한국 BNC를 단타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주식 라방에서 네. 그때 당시 한국 BNC 지금 잡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날 바로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도 지금 시점에서 단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이 종목도 관점으로 역시나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들어가기보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딱 저점 기준이 6,000원대에 형성되어 네.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6,300원이죠. 이때 당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들어갔을 때 손절폭을 얼마나 볼 수가 있느냐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한 3%대 손절폭을 좀 정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굳이 분할 매수보다는 그냥 한 번에 들어가셔가지고 6,050원대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들어가서 목표가는 3% 내지 5% 정도 단타로 좀 짧게 보시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HLB 제약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단타로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 손절가를 놓고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에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송 도중에 라인을 다 알려드렸죠. 22,600원 한 번, 그리고 22,200원, 22,000원 구간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게 계속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자세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단타로 접근하고 싶은데 이 종목 이외에도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단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한번 말씀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종목 공략하고 싶은데 지금 아나운서분이 너무 후루룩 얘기를 해서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텍스트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에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텍스트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저 혹은 빅스 대표님이 보이시잖아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52주 최고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SK하이닉스 또한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반도체주들 매물 출현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이번 주 내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두 개의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고, 네, 맞아요. 이 한쪽은 뭐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하이닉스보다는 굉장히 좀 애기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두 종목의 차이를 좀 어찌됐든 알게 됐으니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원래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좀 빨리 가벼운 키워오르기 종목 좋아합니다. 때문에. 원래 그렇지만 그래서 STI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HBM이에요. 맞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이 HBM인데, 이 SK 하이닉스가 가진 HBM 재료는 다른 업종들,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오긴 굉장히 어려운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HBM 시장에서 거의 선두 주자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삼성전자보다 좀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들고 가는 게 SK하이닉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결국에 AI와 AI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AI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HBM이에요. HBM에 대한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재료들이 붙게 되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를 제가 택한 이유는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추세를 한번 정하면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을 받기 직전까지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15만 원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도 사실 들어가도는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조금 나눠서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사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 신고가는 뭐 항상 모든 종목이든 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지금 대형주들도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보유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저는 사실 이 SK 하이닉스가 저는 14만 원대부터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뭐 얼마 안 되긴 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진 이 HBM의 점유율 1위라는 이 재료 자체는 다른 기업이 가질 수가 없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대형주들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주고 방향성 하나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은 중소형주들의 이런 시선보다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시선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어찌됐든 지금 신고가에 있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가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 만약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버틸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종목 뭐 우리가 단기간에 공략해가고 막 10% 20% 먹겠다가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조금 여유롭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두 번째 종목도 있었죠. STI인데 STI. 자, 이 종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HLB 제약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면은 HLB 제약도 여기 이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하나 그려주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만들어줬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줬었는데 그 구간을 오늘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봐도 좀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아까까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오전 중으로 한번 봤었을 때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잡기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HLB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의 딱 이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이 수준에. 딱 이 수준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로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공략해도 될까요? 윗꼬리가 무섭다. 그러면 사실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네. 지금 시점은 윗꼬리라고 해가지고 항상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주식 맞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위험선호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하게. 예전처럼 이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잠깐 멈출 줄 압니다. 지금 시장이. 그리고 윗꼬리 당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그려주는 척하다가 다시 윗꼬리 말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소리죠. 말 그대로 당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이 단타 심리가 요즘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이런 데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갔을 때라면 자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하겠죠. 근데 네네.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자 이 종목은 어찌됐든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네 그만큼 라는 것을 힘이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의지도 있고 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시점에 조금씩 나눠서 담아 들어가는 게 좀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에 훈풍을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좀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이슈도 나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으면서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SK하이닉스죠. HBM3 관련해서는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1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쪽으로는 무조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모든 비중을 실기보다는 나눠서 좀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나도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싶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 없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이외에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저항대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오늘장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시장도 있고요. 다다음 주 시장도 있습니다. 3월 달에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3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이렇게나 잘 내시는 분이 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바로 우리 빅스 대표님 제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정말 꾸준히 드립니다. 3월 지금 첫 주죠. 첫 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타로 당일로도 우리에게 잘 주십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 도중에 마지막에 드리는 원탑 종목입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 시초가로 들어갔는데 바로 당일날 슈팅 나오면서 7%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TL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당일날 공략하시고 당일날 수익을 내셨습니다.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장에서도 원탑 종목 들고 왔잖아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또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도주가 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주목할 만한 주도할 만한 테마 거기에 따른 종목들까지 드립니다. 종목만 딱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3월 시장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럴 때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빠르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약 2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제가 보이실 텐데 저를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사진까지 전송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역시나 매일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종목들의 배경에는 역시도 이슈가 끼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또 장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요,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자, 반도체 종목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델 기업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슈로부터 꾸준하게 그때 당시에 30%가 넘는 상승률도 역시나 보였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기업은 지금부터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를 또 보면서 우리 HBM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자, 지금 AI 반도체로 인해서 이 HBM의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가상화폐. 이번 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수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많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상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만큼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우리 앵커님도 지금 거의 거기에 관심을 좀 주신 그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근데 코인보다는 저는 역시나 안정성 면에 있어서 주식을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저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1년도, 20년도 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가늠하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내려왔었는데 그 조정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자체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같이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일 우주항공 이슈가 오랜만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우주항공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업종들이기 때문에 자, 같은 이슈가 나와도 지금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또 보였어요. 요즘에 또 2차 전지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슈들이냐? 자, 인터배터리라는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가 개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특히나 2차 전지에서 소재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인터배터리에서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신기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 또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금요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오늘이죠. 오늘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관련주들 움직임 역시 있었습니다. 비만 알약 효과가 노브노디스크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시가총액까지 제쳐버렸어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브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다음 주까지 움직일 수 있을 테마 우리가 지금 딱 이번 주만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속성이 강한 재료들은 다음 주까지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 역시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혹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우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이 한풀 좀 꺾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자, 이겁니다.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반감기는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일정 수준 줄어드는 건데, 자, 이 발행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말 그대로 공급량은 줄어든다면 희소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에서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때예요, 이때. 2020년대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이 코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 엄청난 훈풍이 불었었죠. 근데 보면 이때 당시에도 한 9천만 원대, 8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조정을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잘 기다리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자, 이것도 N자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N자 패턴으로 올라가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조정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조정이 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자, 시장에서 이 종목이 아예 끝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지지라는 게 생겨요. 지지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지금 조금 힘든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힘들 뿐이지 지금은 아래에서 지지가 받쳐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그분들은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일 안 해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네. 투자는 투자일 뿐, 근로노동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신고가가 연일 갱신 중이에요. 엊그저께 나왔던 조정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또 한 번의 신고가가 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 한 번쯤 공략해 볼 만한 타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딱 3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대장주, 부대장주, 그 다음 부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전 개인적으로 이 3개 종목 중에 제일 관심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 땡땡투자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공략을 한 최근 들어서 한 2-3번 정도 했던 종목이거든요. 웬만하면 사실 지금 그 위에 있는 땡땡 기술 투자가 네. 이 암호화폐 관련 쪽에서는 그래도 대장격 역할로 움직이지 않나요? 맞아요. 대장주 역할이긴 합니다. 네. 대장주 역할인데 그만큼 대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사실상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급등락이 변동성이 또 크기 변동력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종목 이동평균선 따라가서 잘 올라가는 이 굉장히 여유로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 공략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땡지트, 얘는 좀 약간 뭐라고 천방지축에다가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얘는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도 이 특정 지지와 특정 저항대 딱 이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박스 하단에서 잡고 박스 상단에서 팔고 딱 그것만 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목을 볼 수가 있죠. 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료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관련주거든요. 이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3가지를 들고 왔는데 땡땡 기술 투자, 땡땡 투자증권, 땡지트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땡땡 투자증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가지의 종목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 시간 약 1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암호화폐 관련주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다시 튀어오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비트코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도 비트코인 말고 좀 안정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수익 내보고 싶다. 이 종목들은 역시나 단타겠죠. 단타로 한번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이 보이실 텐데 TV 화면에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사진 인증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암호화폐 관련주 다음 주에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다시 봐야 될 만한 그런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을까요? 5가지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네. 테마는 다 지속성이 있어요. 어. 근데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본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이슈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도까지 100조 가량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는 의미인데,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브노디스크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효과도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주 중에 하나잖아요. 제약주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세분화테마인데, 자, 제약주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던 제약주는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처럼 이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테마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것 뿐이지, 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추적 관찰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이슈에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씩 아래에서 매집 흐름 나오는 종목들, 지금 N자 패턴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힌트를 드릴 거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땡땡제약, 이거는 사실 아무도 맞추지 못할 이 두 가지 이름이 들어가는 제약 기업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제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그때 알려드릴 거고, 자, 이거는 길지만 딱 사실 누구나도 다 알고 있어요. 땡땡 리온제약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약주 중에서는 사실상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세 번째는 땡땡 티지랩. 이런 부분은 사실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없다면 좀 찾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 정말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특히나 땡땡리온제약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도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지금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나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자, 다음 주에도 지속 상승 가능한 암호화폐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받아가셔서 수익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 가능할 테마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3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땡땡제약, 사실 땡땡제약으로 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 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시원하게 공개되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땡땡 리온제약, 땡땡 티지랩 이렇게 3가지의 종목 드렸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등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국내 관련주들 지금 암학회도 예정되어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돌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 알고 싶다. 워낙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는 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종목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가 암호화폐 관련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 관련주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거저 드리고 있습니다.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단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봤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원탑 종목 그리고 사실 우리 방송의 원탑 종목이 워낙에 잘 날아가다 보니까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휴니드처럼 다음날 또 바로 올라갈 만한 그런 원탑 종목일까요? 혹시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휴니드도 다음날 바로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작스럽게 또 수급이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빨리 들어와서 매수를 해야 같이 공략을 해야 다음 주 시작부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종가에 우리가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는 그쵸. 거네요. 오늘 종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준비를 했어요. 자동차 부품, 왜 갑자기 자동차 부품이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 저 PBR 관련 이슈는 지금 좀 잠잠할 뿐이지 끊이지가 않아요. 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부품도 역시나 저 PBR에서 하나의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자면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을 금형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범퍼나 콘솔, 트림류에 대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고객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기업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이 기업은 차세대 전기차용 CNT 복합 소재 표준 기술을 개발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경량화 일부 부품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범퍼 개발 진행 소식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연차도 아니고 전기차에 대한 미래 지향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 부품들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의 지속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건데 자, 이 종목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무엇보다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지가 좀 명확하게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을 그렸던 날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조금 눌리는 모습을 만들어줬지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이 단기 이평선의 흐름을 타고 점점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중요한 건 종목명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 오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얼마에 들어가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 종목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을 너무나도 좋아해 주십니다. 그만큼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들어간다면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저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들마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늘 원탑 종목도 꼭 받아가야 됩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월요일 날 드렸던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다음 날 또 바로 시세를 내주더니 단기적으로 7%가량 당일날 수익 드린 것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린 원탑 종목입니다. 이 이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로도 너무나도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분 남았거든요. 원탑 종목 궁금하다, 종목명이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